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12월 3일 작년 그때 한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회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처음에 계엄군 그러니까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특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우리나라 최정예부대죠. 707 요원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보좌관들이 막아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하는 그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 테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들어가는 장면, 이게 상당히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민주당 그리고 좌파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동, 국헌문란, 이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 사진을, 영상을 지금 계속 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그 장면으로 내란 아니냐, 폭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으니까는 무슨 다른 정언이 나와도 그 영상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걸 다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그 영상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부대가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특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최정예 부대인데, 그 부대를 지휘를 했던 김현태 단장, 707 단장, 현역 육군 대령입니다. 김현태 단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초기에는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가반수가 되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 기자들이 막 물어보면서 그때 이미 내란 프레임을 씌워놨으니까는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런 것을 막 물어보기에 본인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죠. 그 상황에서 막 몰아가듯이 질문을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오늘 지금도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김현태 단장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당은 들어왔다가 항의만 하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집을 하느냐, 항의만 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냐 하면은 이것이 마치 회유를 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 긴급 현안 질문을 연 것은 회유를 하기 위해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 나갔죠. 그런데 오늘 왜 긴급 소집을 했느냐 하면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전에 김현태 단장이 이 헌재에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곽종건이 이 해요를 당하는 장면, 그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요를 당하는 장면, 이런 것을 다 정언을 했고, 또 성일종 의원 국방위원장에게도 털어놨죠. 그러면은 국회 청문회에서 당연히 정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죠. 안규백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정인인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자기들이 쳐놓은 내란 프레임에 불리한 정언을 할 것 같은 거 뺐죠. 그래서 오늘 국방위에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다 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두 사람 출석을 해서 항의만 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이 진실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은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는, 탄핵에 불리하니까는 해요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진술을 거짓말이다고 하기 위해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김현태 단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들을 지금 막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선거권의 라이브 정치쇼 시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
내란 프레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왜 그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갔느냐. 자,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출입구에서 다른 707 대원하고 이렇게 민주당 보좌관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가서 문을 이제 열려고 한 것이지 어떤 뭐 본회의장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려고 한 것 아니다. 그 중간에 안규백 의원도 만났는데 어떤 뭐 체포나 이런 것을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하나는 지금 오늘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하 국회 본회의장 지하에 대해서 단전 전기를 끊었다. 707 대원들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니냐.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깜깜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박을 오늘 직접 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여당 의원이 물었는데 가짜뉴스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했죠. 사실상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707 단장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범계가 그 김현태 단장의 상관인 곽종건을 해유하는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선 유리창을 깬 것은 그 이야기를 했죠. 김현태 단장이 본인의 임무는 707의 임무는 국회의 봉쇄하는 것이었다.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봉쇄가 국회의원들 들어오고 나가고를 봉쇄하는 게 아니고 봉쇄라는 개념은 이 외부의 불순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유리창을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진입을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충돌을 막 몸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곽종건 자기 상관이죠.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는 특전사령관이 자기 사령관이 일단 충돌이 나면 안 되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임무를 받았으니까는 들어가야 되니까는 본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김현태 단장의 판단에 의해서 유리창을 깨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16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16명이 들어가서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무슨 뭐 사전 연습을 하고 국회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국회에 그때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현태는 그전에도 국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날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제 구조를 살펴야 되니까 로텐도 홀 2, 3층에 2층에서 3층 가는 로텐도로 있고 이 3층에 본회의장이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구조를 살펴야 되니까 그 위에 이제 4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밑이 다 보이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조를 살피고 이 본회의장으로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 출입구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입구. 그때 처음에 들어가서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출입구 쪽으로 대치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갔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불유창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 간 게 아니고 자기 사령관인 곽종건이 이 곽종건 사령관이 지금 파악을 해보면은 그때 가장 아주 그 강경하게 막 작전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제가 그 내용도 한번 정렬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비상계엄령 초반에는 곽종건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아마 민주당의 해유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유리창을 깬 것은 그것 때문이다. 다른 그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곽종건이 다른 루트를 찾아봐라고 해서 그냥 돌아서 이렇게 낮은 곳에 유리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돌아가면은 국회 옆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간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어제 주말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단전을 했다. 전기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영상을 공개를 했죠.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707 부대원 7명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5분 48초간 일반 조명, 비상 조명 등 다 차단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그렇게 했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간 지하까지 내려간 김현태 단장의 말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 이 각종건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단전은 제 생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 각종건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처럼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령관이 각종 사령관이 그 다음 날 새벽 12시 50분에 전화로 어떻게 국회 본관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로 이동을 했는데 전기를 이제 좀 차단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이 본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회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출입구 부근의 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회의장 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로 이동을 했다. 이 이야기는 그때도 헌재에서 이 김현태 단장이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전을 하러 간 것도 각종건의 지시에 의해서 갔는데 단전이라는 것이 가서 거기서 707 대원 몇 명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같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유튜버들도 현장에서 중요한 유튜버들도 몇 사람이 같이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가서 대원에게 어디 뭐 전기 스위치 있는 거 찾아봐라 하니까는 대원이 하나 찾아서 그걸 잠깐 내렸다고 합니다. 두꺼비집 같은 거겠죠. 그걸 내리니까는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조명은 좀 어두워지지만은 동시에 비상등이 다 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전기를 내리니까는 비상등이 다 켜지더라. 그리고 그 상황이 5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지시를 했다고 하고 완전히 본회의장 마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먼저 깜깜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어쨌든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뭐 깜깜이가 됐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깜깜이가 완전 깜깜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비상등이 동시에 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상등이 켜졌고 그리고 본회의장까지 무슨 뭐 전기를 차단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다. 일종의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투입된 707 단장조차도 이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다. 오늘 조간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좌파 성향 매체들이 이것을 크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다 본인이 직접 투입된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유하는 부분, 박범계가 본인의 상관인 각종건을 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일종 의원을 통해서 몇 차례 증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유튜브 같은 데서 중계되는 가운데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해유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12월 10일 날 그때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각종건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점심때 박범계를 만나는데 박범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는 그러니까 각종건이 그날 지시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노란 메모지에 색깔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가 노란 메모지에 각종건 말을 다 기록을 하더니 그러고 끝나니까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각종건이 똑같은 말을 또 하니까는
그 말을 하니까는 그렇게 왜 아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 박범계는 하고 싶은 말을 민주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주입을 시켜서 무슨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박범계가 어디로 전화를 하니까는 그 전화를 받고 어떤 변호사가 왔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새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회유를 어떻게 했는지 각종건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되면은 오늘 제가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